323페이지에 맨 끝에 그 우선면 조력 배당 순입니다. 일단 채용 3개월간의 임금 재부담금, 채용 3년간의 퇴직급여는 질권에도 우선하고 담보권 조세, 일반 채권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주임법과 상가임대차보법상의 소액보증금과는 동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통상임금, 뭐 다른 말로 하면 근로관계채권이죠. 일단 이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채권 중에서 그 통상적인 채권은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채권보다 후순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통상임금 채권은 그 저당권보다는 후순이다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리고 당해세를 포함한 그 조세 공과금 일반 채권보다는 조세보다는 선순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그렇지만은 만약에 조세 공과금이 즉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가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세가 임금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순서가 조세, 공과금,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근로관계 순이다. 한마디로 조세는 그 공과금보다 후순이지만 저당권에 앞서는 조세라면은 당연히 저당권이 앞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조세, 저당권, 임금 채권 순서다. 따라서 저당권과 조세의 채권의 우열을 따져서 그 저당권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 채권, 조세 수준가 되는 것이지만 조세 등의 채권이 아마 글씨가 좀 타자를 빨리 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세 등의 채권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때에는 당연히 조세 등의 채권이 앞서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에 대한 우선 채권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번에 그러면 조세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당해세가 있다. 근데 당해세는 그 원칙적으로 저당권 등에 우선한 거 아니냐. 따라서 근로관계 채권과 당해세 등의 조세 채권 또 저당권 등에 대한 담보된 채권을 동시에 배당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당해세란 것은 근로관계 채권보단 선순이다. 따라서 당해세는 저당권에 앞서는 것이다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순서는 당해세, 저당권 등에 대한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 채권, 기타 조세로 되겠죠. 만약에 3번에 배당에 참가한 채권 중에서 조세 등의 채권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결국에는 조세가 없다면은 이 근로관계 채권하고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채권은 항상 그것은 후순위가 된다. 또 저당권 등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채권은 항상 당해세를 포함한 잘 보세요. 저당권이 없다면은 당해세가 물론이고 일반 조세도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을 이제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매각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채권 배당.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 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의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 또 조세 등에 우선 받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그죠?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아까 우선 특권은 저당권 담보, 그죠? 일반 조세보다 우선하니까. 따라서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러 개였을 때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공동 저당권자의 유사한주의를 섞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소유의 여러 건의 부동산이 동시에 연매됐을 때는 그 매각대금이 동시에 배당됐을 때는 당연히 각 부동산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가질 겁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부동산 소유의 여러 건의 부동산 중에서
일부가 경매돼서 그때 매각대금에서 임금 채권자 등이 우선 특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결과라면 그때 그 매각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365조 1항에 의해서 여러 건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 채권이 동시에 배당받을 것보다 불리했다면 이러한 임금 채권은 368조 2항의 후문, 그죠? 인 차순위 배당의 규정이죠. 그걸 유치해서 받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A, B, C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라는 임금 채권자가 A, B, C 동시 배당했을 때보다 불리하게 A 부동산에 대해서만 몽땅 임금 채권자들이 다 받아갔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후순위자들은 그죠? 동시 배당받았을 당시에 동시 배당받았다면 받았을 갑이 받았을 금액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후순위들이 차순위들이 전부 다 그죠? 대위 변제를 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라본에 또 임금은 이제 우리가 늘 봤듯이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임금 채권을 비록 유효하게 양수했더라도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접 청구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는 결국에 임금 채권에 대해서 양도 받았거나 또 추심 대신 받을 것을 위든 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임금 채권자가 그죠? 배당 요구해야 된다. 그런 스토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권이 있는 그 임금 채권을 대변제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거나 또 임의경매 절차에서 임금 채권자를 대신 갚았어요. 대위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근로자가 아닌 대변제자에게 결국에는 임금의 우선 채권의 변제권을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것이 임금 채권 우선 원칙에 위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또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 임금 채권 중에서 그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로자 채권자에서 압류됐을 때, 즉 압류에 대해서 금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압류 금지 범위가 아니라면은 추심과 전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추심권자나 전보권자에게 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번의 그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권 적용 대상. 자,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권에 적용 대상이 되는 그 사용자의 총 재산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자로서의 임금 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그러니까 1차적인 채무는요, 당연히 사용자의 총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일 때는 법인 재산을 말하는 것이지 대표자 개인 재산은 포함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개인 병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개인 병원 형태로 운영됐던 사업을 우리가 개인 병원을 의료병원 이제 많죠, 이런 경우가. 그래서 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종전에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등 그 물적 시설들을 그 의료법인에 투자랍니다. 그에 따라서 근로자들도 개인 병원에 있던 근로자들이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고용인인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이고 법인 전환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도 당연히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 임금 채권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2004년도 판례였었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이제 사업이 수차의 등급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에 우리가 하수급을 하고 또 그 격상 바로 그 위에 직상 수급인이 있어요. 그러면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직상수급인은 근로기준법 4조 1항에 따라서 하수급인 근로자들에게 하수급인과 연대에서 이때는 연대에서 임금 지급 의무라는 조문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직상 하수급인들은 하수급에 대해서 근로관계에 대해서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1차로 부담한 사용자, 사업자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직상 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그런 집행 절차, 자기 바로 직상 수급인의 소유의 재산에 대한 그 강화된 집행 절차가 있었다면 그 하수급인들의 근로자들이 직상 수급인의 소유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사용자 재산을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임금 채권에 우선권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A가 그죠? 다시 B에 대해서 이렇게 C에 대해서 이렇게 재차 하도급이 되죠. 그러면 이 하도급권자하고 다시 여기 바로 직상 거기 위에 있는 하도급권자의 이것이 경매됐을 때 이 경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없는 거다.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겠습니다. 또 사용자의 재산을, 사용자가 앞서 그 재산을 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에 대해서 임금 채권은 우선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그 자기 지위를 지적하기 전에 설정된 지위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임금 채권에 대해서 임금 우선 채권은 있다.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앞서 근로기준법 38조 2항은 최종 3개월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위권 담보권보다 우선하니까 그죠? 네, 그런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4번을 그래서 일반적인 통상임금 이제 4번 따라서 4번은요 통상임금 채권에 대한 얘기다.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5번에 사용자 재산이 제3자가 양도됐을 때 그 우선권은 더 이상 그렇더라도 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수인의 양수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권은 우선 변제권은 없는 거다. 또 우리가 이제 6번에 이제 상법상 배우시겠지만 선박 우선 특권이 있는데요. 이 선박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하고 임금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임금 우선 특권이 선박 우선 특권을 우선한다는 전문이 있고요. 또 7번에 또 복수의 선박이라든지 그 밖에 선박 사용인이 그 선박 우선 특권에 의해서 그들이 고용한 선박 소유자가 복수의 선박 경매를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개 선박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선박 우선 특권에 경매 신청한 그 압류 채권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우선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선원이 속한 그 선원이 승선한 당해 선박의 속구에 한정하는 거다. 따라서 당해 선박이 아닌 그 선박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당연히 우선 요구를 받을 수 없는 거다. 또 우리가 선원의 근로기준법상에 의해서 우선 특권이 있지만 그 선박 우선 특권과 달리 그 임금 우선 특권만 가지고는 우리가 경매 신청권은 없고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 경우도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임금 우선 특권은 배당받을 수 없다. 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번에 임금 채권자의 배당금 채권입니다. 우리 경매 절차에서 이제 우리가 그 임금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또 임금 채권자의 채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를 지함첨부자 즉 지함첨부자 해서 그 임금 채권자 받을 배당금이죠. 그 배당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금 채권의 성격은 사실 임금 채권의 형태로 바뀐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임금 채권과 동일한 법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 임금 채권자가 배당받은 그 배당금 채권은 임금 채권 성격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임금 채권자가 배당금 채권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일반적으로 임금이라면 2분의 1만 압류한 채권자이든 또 전액을 압류한 것이든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 동일한 취득이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 그 안분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특히 여러 사람일 때 그 배당 요구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금 채권자는 이제 우리가 그 배당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으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그 얘기인데요. 보세요. 327페이지에 근로자는 집행법원의 앞서의 그 근로기준법상 정한 임금 채권 또 최근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法따라 생겼죠. 따라서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따로 이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금 채권에 우선하는 그 우선 채권에 기해서 그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은 일단 판결 이후에 배당 요구 채권이 우선 채권이라는 그런 법원의 판결문을 가져가거나 또는 노동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 그 둘 중에 판결 이유가 임금이라는 그런 판결문 또 체불임금이라는 그런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서 자료를 가져가라. 여기다가 다음 같은 가나다라 마바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 원천 공제 대상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실 확인서 등이 있겠죠. 예. 문제는 이제 이런 법원에 이렇게 5가지 서류 이런 국민건강연금, 보험료 납부하실 확인서라든지 이런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 명부라든지 임금 대장에 대한 것들 사본을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 예컨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등등 해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밑에 그럼 근로자를 대표자로 뽑아서 그 사람 명의로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 그러한 배당 요구는 안 된다. 그러려면 3번처럼 선정 당사자 제도를 뽑아서 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서 동종의 임금 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 당사자를 뽑아서 선정해서 배당 요구했다면 우리 법에서는 선정 당사자를 배당 요구 채권자로 인정합니다. 그죠? 만약에 근로자들이 이런 그 선정 당사자를 선정해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만약에 경매 절차 개시 전에 선정 당사자 명의로 가압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직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해야 된다. 자, 배당표. 일단 배당 법원에서는요, 선정 당사자가 채권자로 배당표를 짭니다. 물론 선정자별로 임금 채권 합계액을 채권을 한 것이고, 배당표에 선정된 선정자하고 선정자별 배당 채권 목록을 또 우리가 첨부합니다. 배당금의 지급. 배당금 출금 면허서에는 선정 당사자를 채권자로 쓰면 돼요. 받는 사람을. 그리고 즉 선정 당사자가 되겠죠. 그런데 A1부터 A 50명이다 그러면 A1이 선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정 당사자에게 근로자에게 이 선정 당사자에게는 별도의 배당금 수령 위임증은 필요 없고요. 그냥 선정 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이 그 배당금 전액을 줄 수 있다. 자, 대변제. 임금 채권 보장법 6조에 따르면요, 노동부 장관이 대신 지급한 임금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채당금이라고 하는데, 이 노동부 장관이 그 당해 사업주에 대해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 청구권을 대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의 변제한 다음에 대의하는 것들을 알고 있겠죠. 따라서 그때 대신 주고 정부에서 대의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임금 우선 채권에 대한 대의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얘기입니다. 따라서 판례 보듯이 그 우선 변제권이 있는 그 임금 채권을 대의 변제했다면 결국에 그 임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것이 강제든 임경매든 개시했다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만이 그 임금 채권자가 다른 저당권자든지 그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고요. 일반 채권자와 같이 안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임금 채권자들은 그 집행요인은 정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그 원금만 배당받는 것이고, 지원 손해금은 안분 배당이다. 우선권이 없다. 또 1항에 그 사용자의 재산이 만약에 그 사이에 사용자 재산이 저게 넘어갔을 때, 그때에도 임금 채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다. 추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됐죠? 따라서 그 얘기는 이번에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까지 그 임금 채권의 우선권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선 특권은 다른 거다. 그죠? 우선 특권은 다르다. 그죠? 자, 이번에 이제 2011년 판례가 이제 뭐냐면요. 사실 이거는 지금 이런 얘기죠. 그 근로복지공단이 그 임금 채권 보장법에 따라서 아마 최우선 변제의 금액의 일부를 대의 변제했습니다. 그죠? 그럼 일부를 거기 최단금을 대변제했을 때 거기 물어본 질문은 그러면 최우선 변제에 있는 근로자가 예컨대 일부를 예컨대 뭐 최우선 변제 금액이 그죠? A라는 근로자가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대신 갚았어요. 그러면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1,000만 원을 다 갚았다면 전부 대변제했다면요. 당연히 전부에서 대변제하겠지만 만약에 500만 원만 대변제했다. 그러면 500만 원만 대변제했다면요. 여전히 A1도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위가 어떻게 되냐? 그 순위는 당연히 이 A1이 500만 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기 대변제자가 되겠죠. 그 얘기죠? 따라서 거기에 나머지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볼까요? 우리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 저당권의 일부 피담보 채무 일부를 대변제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단축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법정 그죠? 대위죠. 이때 채권자는 그 대위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문제는 이러한 법률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동안 합치고 일부를 최단금으로 지급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채권 등 채권을 대위 행사했을 때 또 적용된다. 다만 최우선 변제에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의 채권이 있다. 그럴 때는 이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근로자의 나머지 500만 원이 공단이 대위했던 500만 원에 대해서 그 둘이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별치시고 따라서 근로자의 채권이 공단의 대위 변제보다
순위는 우선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저당권이라든지 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임금채권 또 앞서 봤었던 임차보증금을 봤었습니다. 중요했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판례들이 나타나 가지고 특히 조세와 특히 조세, 저당권, 특히 임금채권들이 있는데 특히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그 몇 가지 판례들을 주목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세 등에 대해서는 잠깐만 보고 일단 국세도 역시 똑같이 우선권이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우선 면제권을 따라서 이제 중요하게 네 개가 다르게 되는 것인데요. 똑같이 견해를 좀 보시면요. 일단 국세는 이제 우리가 국세징수법이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처리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거기 몇 가지 용어는 교부청구라고 하는데 이 교부청구는 이제 우리가 집행법상 배당 요구와 같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무서도 뭐 압류 등기하지 않는 한은 교부 청구를 해야만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매하는 법원 입장에서 때는 교부 청구한 사람만 준다. 그죠? 정한대로 그 참가 압류 통지도 교부 청구로 본다. 그런 얘기죠. 특히 그 조세 압류 등기 발생하는 새롭게 발생하는 채권도 다 일일이 교부 청구해라. 그죠? 또 그리고 사망에 그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서 하는 그 교부 청구는 아무리 우선권이 있어도 시체법상 우선 면제권이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들어온 것들은 배당할 수 없는 것은 대원칙이다. 국세와 지방세끼리는 동순이다. 다만 이제 세금과 세무금의 경우는 그 우리가 압류 선착주의라는 것이 있다. 그건 뒤에 또 배웁니다. 이게 뭔지를. 그래서 이런 압류 선착주의에 대해서는 금전 채권 집행에 때만 인정하는 것이고 조세와 공과금은요. 공과금이 우선합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3번의 조세, 아까 저당권 등의 관계에서는 물론 이 조세, 저당권, 전세권 배웠었고 뭐가 배웠습니까? 임차보증금 배웠었는데 이 조세와 저당권과 임차보증금 이것은요 한마디로 그 조세는 조세의 법정기일이 있고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그 설정 등기일이 있고요. 또 임차보증금은 확정된 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 선호를 따진다. 담보가 된 게도 같다. 넘어가서 다만 이제 조세도 교부청구뿐만 아니라 아예 그 압류 같은 것들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인정한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체납처분 속에는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 다 똑같이 본다. 그 조세 채권 운송이 지금 뭐냐에 대해서는 일단 조세라는 말은 우리가 국세,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인데 국세, 지방세 관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고 그에 대한 가산금, 심지어는 체납처분비도 다른 공과금 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주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세 채권 우선 원칙이고 국세기본법 35조하고 지방세법 99조에 있습니다. 관세법 3조에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법정기일과 저당권을 보겠죠. 그 1번이.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들어온 전세권, 지주권, 저당권을 보호를 위해서 그들보다는 우리가 우선하지 않는다. 그죠? 즉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이 있다면 조세는 그 담보권보다는 후순이다. 다만 이제 당해세만큼은 이제 우리가 뒤에 보지만 모든 담보권보다 우선한 것이 당해세다. 만약에 그 저당권 등 그 설정기일하고 조세 법정기일이 같다. 저당권하고 조세 법정기일이 같다면 우리가 그것은 조세 우선으로 돌아가서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주택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이 소액보증금은 당연히 조세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당해세 경우도 소액보증금이 우선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봤던 그 임금, 임금 채권은 임금과 이런 임금 채권은 우리가 통상 임금 채권은 조세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앞서는 그 조세보다는
후순위가 된다는 것이 그 문제고요. 그죠? 물론 최종 3개월간의 채권 가치, 그 최우선 채권 같은 것들은 항상 조세보다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을 우리는 최선순위 근로관계 채권이다. 따라서 이들 채권들은요 항상 조세보다 우선하고 심지어 당해세의 경우에도 우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 채권은 담보물권하고 비교해봤을 때를 하기 때문에 담보물권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런 조세보다는 우선이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일반 통상임금 채권은 그 물권보다 담보물권보다는 후순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두 번째 저당권 채권과 조세. 저당권 전세권에 대한 채권과 조세는요 사실은 조세의 법정 기일이라는 것이 있고 설정 등기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같을 때는 앞서 봤듯이 조세가 이긴다는 것들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당해세의 문제하고 조세와 조세 간의 그 압류 선착주의 등의 문제하고 확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선 변제권을 맞춰야